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소음 관련된 민원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이제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이웃사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올해 1월에 1,920건이었는데 3월에는 무려 3,110건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약 6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위층에서 의자 긁는 소리와 뭐 고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3시간 넘게 이게 이어져서 경비실에 이제 소음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뒤에 위층에서 남자 3명이 내려와서 벨을 누르곤 니네는 얼마나 조용하냐. 네. 니네는 그렇게 조용히 맨날 사냐. 손가락 골절과 안아 골절 등으로 전치 6개월. 전치 6개월이면 굉장히 중상인데요. 폭행당해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2년 전부터 이제 아랫짐과 계속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뭐 미안하다고도 했고 사과도 하고 오란 듯이 이제 애들을 혼내기도 하고 자꾸 경찰도 부르고 인터폰도 수시로 와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혈서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13층 뛰지 마 죽여버린다. 좀 무섭죠. 애들이 보면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관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일도 벌어놨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기계음이 들린대요. 이게 이분은 밑에 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소음이 아니고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보복범죄니까요. 특별한 음향수단을 쓴 거기 때문에. 인천에서 우퍼 스피커를 천정에 부착을 해서 보복소음을 발생시켰던 사례가 있었어요. 피해가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3천만 원 배상. 굉장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인정을 뭐 500만 원만 받아도 파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위자료 인정이 어려운 굉장히 적었거든요, 액수가. 법원에서도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를 조금 중요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닌가. 여기가 이제 아파트 19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아랫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를 녹음한 거죠. 이거 아니 뭐예요 이거? 밤 11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휴식이 안 될 것 같아요. 8년을 지금 시달리고 있대요. 8년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애원도 하고 민원도 넣고 싸우고 뭐 경찰 출동만 수십 번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소화기 장애가 생겨서 장이 좁아지는 이제 장폐색이 왔고 결국에 이제 장 절제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데요.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제 막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소란죄로 이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가에 평온한 데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확성기를 오랜 시간 틀어서 막 목소리를 낸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TV 소리도 되게 크면 휴식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근데 이게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19년 2월경에 저희 위층에 사남매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의자가 쿵쿵 하는 소리. 그리고 아빠가 앉으니까 아이들이 앉아고 아빠 옆에 가서 또르륵 거리는 소리. 아니 소리가 이게 뭐죠? 이 백사호 아이들이 지금 안방에서부터 주방, 작은 방, 이 복도로 해서 온 집을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인터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한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근데 그 상황인데 매트도 안 깔고 살고요. 이 4명의 아이들이 그냥 뭐 웬만한 체육관만큼 뛰어다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다 떨어져요. 대형 가족 사진들이.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장을 수신인 2로 해서 같이 했어요. 당신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책임이 있으니 중재를 해라라고 제가 이제 예의에 사례자님.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는 그러면 층간소음이 좀 나아졌나요? 인근 소란죄를 오히려 고발을 했어요. 경찰 조사를 갔더니 아침 새벽 6시 반에 테레비를 크게 틀었다. 방에서 첼로 연주를 한다. 집에 첼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민사를 가서 자기들이 대응할 자료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모기향을 피우는 게 그냥 의례껏 피웠던 건데 제가 괴롭히려고 모기향을 피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체상해죄로
네. 지금 기소 중이에요. 출석을 하셔서 당연히 뭐 누군가 해하기 위한 의도로 피운 게 아니고 이때까지 일반적인 사용용법대로 사용해왔다 이런 거 차분하게 진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 증거들 많이 수집하셨잖아요. 영상, 뭐 녹음 사실들 이런 것들 다 모으셔가지고 뭐 형사적으로 인근소란죄 뭐 고소를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대응을 하시는. 왜냐면 저쪽에서 자꾸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게 되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지금 저렇게 쿵쿵거리는 영상들이 다 모아서 그걸로 인근소란죄로 저는 또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뛰는 소리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기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의도적으로 강하게 뭐 새벽 시간에 뛰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그 인근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